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중간고사 대비 문제 5회를 제가 열었어요. 5회. 자,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회. 아마 시험 준비 잘 돼 가고 있겠죠, 여러분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1번 45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건 뭐야? 45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45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A, B, M, N. 자,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45를 그냥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45를 5로 나누면 5, 9, 45. 9는 3으로 나누면 3, 3은 9.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에 지수가 없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여기서는 A와 B와 M과 N을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얘가 A인지 얘가 N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A가 3이라면 M은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B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N은 마찬가지로 지수기 때문에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1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가 5일 수도 있는 거예요. A가 5면 B는 3이 되고, M은 A의 지수니까 M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N은, 지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더해도 그 값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이 답이 되는 겁니다. A가 3인지 5인지는 이 문제에서는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 합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56에 가능한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곱인 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입니다. 짝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요. 제곱인수는 지수가 짝수 돼요. 그러면 56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는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A를 곱해서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A를 곱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로 56도 소인수 분해 해봐야 되겠죠. 2로 나누면 28, 2로 나누면 14, 2로 나누면 7, 그죠? 56은 7, 8에 56이에요. 그러니까 2가 3개에 7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56이라는 수는 2가 3개 곱하기 7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인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인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고, 이때 A가 될 수 있는 수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가능한 한 작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되려면 2도 하나 필요하고 7도 하나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3이 홀수니까 2가 하나 곱해져야 4로 바뀌고요. 7도 여기 1이 홀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7을 하나 더 곱하면 얘가 2로 바뀌어서 짝수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장 작은 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을 여기다 붙여보세요. 그럼 2도 짝수되고 7도 짝수되지만 3도 이미 짝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자연수니까 얘가 1일 때 가장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 7에 14, 14를 곱하면
가장 작은 수가 된다. 곱해야 될 숫자는 바로 14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요. 자,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2 중에 제일 높은 것은 2 제곱, 3 중에 제일 높은 것은 그냥 3, 그 다음에 5 중에 제일 높은 것은 얘죠. 그죠? 7 중에 제일 높은 거. 왜냐하면 이쪽에는 5나 7이 없기 때문에 7 중에 제일 높은 건 얘고, 5는 여기는 5가 있지만 여기는 5가 없기 때문에 5 중에 제일 높은 건 얘예요. 그래서 5와 7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여기 5번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최대 공약수는 일단 공통으로 다 있어야 돼요. 2가 다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죠? 그 중에 낮은 겁니다. 그래서 2의 1제곱, 그죠? 최대 공약수는 이것만 되고, 그리고 또 공통으로 또 있는 게 있죠. 3이 똑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3도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가 볼까요? 4번, 5번. 뭐 많네요. 4번. 자, 4번. 4번은 두 수가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밑에가 다 소수여야 돼요. 여기가 소수가 아닌 수가 있으면 그거는 소인수 분해된 것이 아니에요.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수들의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을 소인수 분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수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라고 했어요. 최대 공약수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서 낮은 것이 요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3은 일단 공통으로 있어야 되는데 낮은 것이 3의 1제곱이니까 여기 1이잖아요. 그죠? 얘는 높은 게 되고 얘가 낮은 게 돼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더 높은 3이 되면 낮은 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도 공통으로 있는 것이 낮은 게 2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있긴 한데 얘는 3이니까 낮은 놈이 얘가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주행 버스는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청주행 버스는 오전 6시부터 14분 간격으로 14분 6시에 출발하고 6시 다시 14분에 또 출발하고 6시 28분에 출발하고 이렇게 계속 출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대구행 버스는 6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6시에 출발하고 6시 30분 다시 30분이 지나면 7시 30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출발 오전 6시 이후에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14, 28, 14의 배수와 30의 배수 겹치는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14의 배수와 30의 최소 공배수인 만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로 하면 7, 15 이 둘은 서로 소죠.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하면 3, 7, 21, 210이에요. 210. 자, 그러니까 210분이 지나야지만 동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210분. 자, 그러니까 6시 210분인가? 210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10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60으로 나눠야죠. 그죠? 그럼 6 이렇게 잘라내고 없다 치고 소점을 여기다 옮긴 거죠. 6,
13, 18 그리고 3이 남네요. 근데 여기 옮긴 거니까 나머지는 30입니다. 자, 그래서 3시간이 지나고 30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3시간을 더해주면 9시가 되고 30분이 남았으니까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알 필요가 있을까? 있겠네요. 그죠? 있겠네. 왜냐하면 나랑 아주 절친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 두 사람이 터미널에 갈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청주로 갈 거고, 한 사람은 대구에 갈 거야. 그래서 우리 터미널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버스를 같이 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나서 버스를 타고 가자.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안다면, 식사 시간 감안해서 그 전에 만나서 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죠. 자, 6번 문제는 어떤 수로 27을 나누면 27이 있는데 27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3이 된다. 그죠? 또 120을 어떤 수 x로 나누면 같은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는 법을 배웠어요. 27을 x로 나누면 몫이 얼마에 나머지가 3이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검산식을 쓴다 그랬죠. 검산식을 사용해서 등식을 만듭니다. 등식. 수학적인 식이에요. 자, 이것은 수학적인 식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검산식은 바로 뭐냐? 27을 x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3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12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네요. 그죠? 자, 요 x 있는 부분이 같아야 돼요. 약수와 배수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3이 없어져야 됩니다. 0은 이미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0은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요 3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양쪽에서 요쪽에도 3을 빼고 요쪽에서도 3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이 없어져요. 자, 그 3을 빼면 24가 되죠. 그죠? 24가 되고 x 곱하기 a가 되면서 이 3은 사라집니다. 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두 식의 관계를 잘 놓고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x는 120의 약수고 120과 24의 약수예요. 24의 공통이 두 수기 때문에 공약수가 되겠죠. 그죠? 공약수 중에서 나누는 수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큰 수예요. 자, 이렇게 이제 x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20과 24의 공약수는 24죠? 맞나요? 120과 24의 공약수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2로 나누면 10이 되고 2가 되고요. 이건 다시 2로 나누면 5가 되고 1이 돼서 24가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공약수는 24이기 때문에 두 수의 공약수는 24의 약수죠. 그죠?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끄트머리지만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나오죠. 공약수가 몇 개냐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24의 약수이기 때문에 24의 약수를 적어야 되는데 1, 24, 2, 12,
3, 8, 4, 6 이렇게 되죠. 자, 이 중에 3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A가 될 수 있는 수들이고요.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들이고요.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는 이런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24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런 수를 찾으라고 할 때 이거 다 넣는 경우 있는데 안 됩니다.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는 3보다 큰 수만 돼요. 그래서 여기에 3보다 큰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2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꽤 시간이 많이 한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좀 더디네요. 약간 좀 빨리 해야 되나?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매일 나오죠. 자, 6분의 3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이 분수의 어떤 수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다. 이건 뭐, 이 분수를 어떤 수에 곱했다. 어떤 수에 곱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됐다. 분수가 날아간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수는 되도록이면 작을수록 좋다.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또 8분의 21에도 이 분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n분의 n이라고 해볼까요? n분의 n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이때 m은 어떻게 되냐 하면 m은 35랑 약분돼서 m은 사라져야 돼요. 여기 m은 21과 약분돼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m은 바로 어떤 수냐 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m은 거꾸로 분자의 최대 공약수 나눠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35와 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35와 21이군요. 그죠? 21. 분자 35와 21의 최대 공약수는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되느냐? n은 여기 분자에 있잖아요. 그죠? 곱해지면 n의 값은 분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들과 약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n은 6도 없애야 되고 여긴 남아도 되지만 여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수가 되니까 배수가 돼요. 6의 배수, 8의 배수, 6과 8의 최소 공배수, 즉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구해봐야 되겠죠.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로 나누니까 3, 4 둘이 서로 소기 때문에 2, 3은 6, 6, 4, 24 2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7분의 24가 바로 그것의 답이 됩니다. 자,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여기는 뭐 간단한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거네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자연수의 합이네요. 곱이 아니고 곱은 그냥 이 둘 곱하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있는데 16과 48인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수가 있는 거죠? A와 B 두 자연수가 있어요. A와 B 두 자연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최대 공약수가 16이고 최소 공배수는 뭔지 몰라요. 최소 공배수는 48이지. 16으로 나눴더니 여기 A, B가 되면서 이 둘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서로소. 자, 그래서 이때 16 곱하기 A 곱하기 B, 그죠? 요 세 개, 니은자로 있는 요 세 개를 곱한 값이 바로 48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3이 돼야 돼요. 16이 없어지니까 16으로 나누면 A랑 B랑 곱하면 3, 6, 18, 48,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와 B는 3이에요. 근데 A와 B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는 1, 3 밖에 없어요. 1, 3. 이것도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건데 A가 1이고 B가 3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더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는 A는 요 소문자 A가 1이라고 했을 때 A는 16이고 B는 3이니까 3, 6, 18, B는 48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똑같아졌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수의 합은 6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서 같아지는 두 수를 찾아 놓은 것 같아요. 이 두 수는 최대 공약수가 16이고 최소 공배수가 48이 되는 두 수가 16과 48 뿐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약수 배수 단계는 끝난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서술형을 제외하고는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 있기 때문에 0이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것은 맞죠. 그다음에 정수가 두 개다 그랬는데 여기 정수는 이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두 개예요. 하지만 약분이 돼서 정수가 될 수 있는 분수도 뒤져봐야 됩니다. 얘는 아니고요. 얘는 맞죠. 얘가 5가 되니까 정수죠. 그래서 정수는 3개입니다. 따라서 요 놈이 답이네요. 학교 시험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보통 1개잖아요. 그죠? 1개. 자, 그래도 시험에서는 남은 걸 다 봐야 됩니다. 가장 작은 수는 얘다 그랬는데 1이라고 했는데 -1이라고 했는데 음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1은 맞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까 정수라고 했던 것들을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부터 봐야 돼요. 제일 작은 수,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확정 지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대수관계인데요. 대수관계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대수관계도 있고 지금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대수관계는 간단하게 우선 수직선에 수를 위치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한 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음수고 이쪽은 숫자를 배열하면 이쪽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가 음수보다 크고 이 가운데는 0이기 때문에 양수는 0보다 큽니다. 음수는 0보다 작고, 자, 음수는 0보다 작아요. 틀렸어요. 자, -3과 -8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라면 이쪽에 -8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3이 더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자, 이 절대값 5는 먼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고 5와 4를 비교했을 때 5가 크죠. 그죠? 예, 틀렸어요. 자, 3분의 5는 양수고요. 아무 부호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자, 여기는 음수입니다. 양수와 음수 중에서는 양수가 크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중에 답이 없으니까. 자, 5번은 수직선 위에 한번 표시해 보면요. 0이 있으면 -1이 있을 때 4분의 1은 4등분 했을 때 여기입니다. 3분의 2는 자, 이게 4등분을 이 위에다 해볼까요? 4등분. 여기가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3분의 1은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2는 두 칸간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크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통분할 수도 있어요. 여기 통분. 자, 얘는 -12분의 8이 되고요. 여기는 -12분의 3이 됩니다. 12분의 8과 12분의 3은 12분의 8이 크지만 -12분의 8과 -12분의 3은 -12분의 3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수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 0까지 세 가지가 있다. 얘는 맞게 표시됐네요. 절대값이 4인 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인 수 두 개다.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작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얘와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맞네요. 둘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유리수에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5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보죠. 계산을 하라고 그랬네요. 계산. 자,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골라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와중에서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고 틀리는 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그죠? 맞아요. 자, 얘는 곱셈이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약분하면 4, 6이 24이기 때문에 6, 7에 42 요거도 맞습니다. 자, 여기 나눗셈이네요. 마이너스 12 어떤 사람은 이거 있는 그대로 역수를 생각을 해서 암산을 해서 틀려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적어놓으면 답이 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4분의 5를 이 뒤에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이건 그냥 여기 3이 되고 3, 5,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여기서 암산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얘도 분수의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통분 12분의 3을 곱했으니까 15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요 앞에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는 둘 다 플러스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12분의 4 플러스 4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네요. 자, 얘는 틀렸겠죠. 자, 통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덧셈 뺄셈 문제를 많이 냈을까요? 차라리 2번이 있으면 12번이 있으면 13번은 필요 없는 건데 굳이 이런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나 너무 아까워요. 자, 이것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통분을 하고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고 세 번째 거 통분해서 계산하는데 3과 2와 4는 그렇게 큰 수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세 개를 동시에 통분했을 때 숫자가 너무 커지면 불편한 겁니다. 그거는 계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3이나 2나 4의 최소 공배수는 뭐죠? 12잖아요. 그죠? 굳이 12 정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6 그리고 여기는 둘 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플러스 12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죠. 그죠? 바로 얘가 답이 됩니다. 굳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을 보죠. 14번 15번 자, 정수 A 절대값이 4래요. 아, A가 될 수 있는 수는 4와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정수 B의 절대값은 1이래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수는 1과 마이너스 1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B를 했을 때 가장 큰 값은
A 빼기 B를 했을 때 값이 커지려면 A 중에 큰 수에서 B 중에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A 중에 큰 수는 4고 B 중에 작은 수는 마이너스 1이라서 이 마이너스 1을 빼주면 결국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다 바로 할게요. 세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15고 A 곱하기 C는 3일 때 이 값을 찾아라 그러는데 곱해서 15가 되는 수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곱해서 9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A와 B도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A, B를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을 잘 보면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곱해주면 A 곱하기 B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A 곱하기 C.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한꺼번에 15라고 했잖아요. 그죠? 15. 그 다음에 A 곱하기 C를 한꺼번에 9를 이렇게 확인하면 24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 A가 3이고 B가 5다. A가 3이고 C도 3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답은 나오지만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A가 3인지 5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이지 않고 풀이 과정에도 이렇게 적어야지만 맞지 A를 5라고 하자 3이라고 하자 뭐 이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자 뭐라고 정해도 틀립니다. 왜냐면 A가 1이고 B가 15일 수도 있고요. A가 2분의 1이고 B가 30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값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이 추측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적이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특히 더 싫어합니다. 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찍어서 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찍어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찍어서 푸는 게 나왔네요. 유리수 A에 대해서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아주 불편한 식이네요. 불편한 식. 자, 수학적으로 하자면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만 풀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금방 위에서 찍어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찍어서 하는 게 이 과정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찍어봅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로 가정을 하는 가정.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이 A라면 자,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역수를 취하면 2가 되고요.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붙이기 전에는 마이너스 2겠죠. 이놈이 제일 작고요. 이놈이 가장 크네요. 가장 큰 수는 4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또 조금 넓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C와 이 부호가 정해졌고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 B, C의 부호는 그랬어요. A, B, C의 부호는. 자, 이런 부호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합니다. 표를 그려서. 표를 그린다는 게 뭐냐면 A, B, C의 부호를 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자, A와 B와 C를 이렇게 봅니다. 자, A와 B의 곱이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A와 B는 부호가 서로 달라요. A가 플러스일 때 B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일 때는 B가 플러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자, 여기 끝에 조건이 있어서 바로 B가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와 C도 음수래요. 그러니까 B와 C도 부호가 달라요. B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B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찾았는데, 맨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B가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되는 겁니다.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그래서 양, 그죠? A는 양, 양,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ABC 부호로 적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이걸로 만드는, 이것을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요. 여기 있는 값이 막 변하는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뭐냐? n은 바로 10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약수. n이 108의 약수인데 그 n의 개수를 구하래요. 따라서 n의 개수는 108의 약수의 개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이렇게 고쳐집니다. 108의 약수의 개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이런 것 여러 개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8을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2, 54, 2, 27, 3, 9, 27, 3, 3. 자, 그래서 2가 2개에 3이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8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가 2개, 3이 3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과 3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4, 12, 12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12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주관식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풀었습니다. 자, 서술형일 때는 좀 조리 있게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얘는 뭐 서술형의 의미도 없는데 어떤 수가 있는데 3이나 4나 5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나누어도 다 2가 남는데요. 그런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거 아주 제대로 낸 거예요. 두 자릿수.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러고서 두 자릿수를 물으면 안 돼요. 가장 작은 수는 그냥 2가 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가 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를 풀었나?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뭐로 나누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3과 4와 5 중에서 어떤 걸로 나누어도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몫이 정해지면서 그 나머지가 다 2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르지만 2가 남았고 또 어떤 수가 있는데 4로 나누었더니 몫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나머지가 2가 남았어요. 나머지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지금 같아. x 5로 나누면 몫이 c가 되겠고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약수와 배수 관계를 찾아야 돼요. 약수와 배수 관계. 자, 이 관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약수와 배수 관계가 있습니다. x 곱하기 a를 했더니 b가 되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A는 B의 약수고요. B는 A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있는 쪽에 있는 이 수는 약수고요. 이 수는 이쪽에 있는 수들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뒤에 필요 없는 것이 붙어 있어요. 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에서 이쪽 좌우변에서 양쪽에서 다 2식을 빼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쪽에서 2를 빼주면 x-2가 되고 3 곱하기 a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공교롭게 2를 빼주면 x-2가 되고 4 곱하기 b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x-2가 되고 이쪽은 5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가 얘의 배수다. 또 이 수가 4의 배수가 된다. 또 이 수가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x-2가 2는 바로 3과 4와 5의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공배수.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x-2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될 테니까 최소 공배수는 60이네요. 그죠? 최소 공배수가 60이에요. 그래서 60의 배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60 또는 x-2는 120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두 자리의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오겠죠. x는 바로 뭐냐? 60에다 2를 더하니까 6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는 6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거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보통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도 이렇게 상세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아요. 잘 보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쓰는 거네요. 그죠? 부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x는 두 가지 관계예요. x는 3보다 작지 않고 또 x는 5 이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잘 틀리는데 여기 얘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작지 않다. 작다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작다의 반대. 작다의 반대. 작다의 반대는 크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수학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다와 작다와 같다. 세 가지가 있어요. 크다, 작다, 같다. 그래서 작다의 반대는 이걸 빼고 나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리고 5 이하이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작다의 반대고 이 셋 중에서 작다를 제외하면 크거나 같다가 된다.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또 한번 볼까요? 자, 21번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수에서 그죠? 얘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다.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여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수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수에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야 하는데 잘못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했더니 9가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바르게 계산하는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바르게 계산하는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분수인 채로 계산하면 너무 불편하네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5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10.5. 10.5에서 1.5를 빼면 9가 되잖아요. 그죠? 자, 10.5에서 다시 또 1.5를 빼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1.5를 더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됐네요.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해서 9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2분의 3을 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결국은 2분의 3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에 2분의 3을 더하면 얼마 되느냐 그랬는데, 그럼 이때 이 수는 2분의 3의 2배만큼 커집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2분의 3의 2배가 얼마냐면 3이잖아요. 그죠? 9보다 3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에 10이다.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21번 이게 마지막 서술형인가 보네요. 마지막 서술형. 자, 마지막 서술형. 자, 가로의 길이가 5cm, 세로가 10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쌓아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쌓는다는 거는 이렇게 길이가 같은 채로 이쪽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쌓아서 작은 정육면체를,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벽돌인데 그냥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직사각형을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쪽으로 10이다 그러죠. 10, 5 이렇게 있어요. 10 이쪽으로 계속 쌓고 이쪽으로도 5 이렇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이 되게 해야 돼. 정사각형이 되게. 그래서 이쪽은, 이 길이는 5의 배수가 되고요. 이쪽의 길이는 10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얘는 입체적으로 정육면체를 쌓는 거기 때문에 5의 배수, 10의 배수, 4의 배수. 그죠?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뒤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큰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쌓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로도 또 쌓아요. 위로도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5씩 계속 늘어나니까 이쪽은 5의 배수가 되고요. 이쪽은 10씩 늘어나기 때문에 10의 배수가 되고요. 이쪽의 높이는 4씩 늘어나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돼서 이 세 수의 공배수가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5밖에 없네요. 두 개만 나눠야 돼. 공배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2로 나눌 수 있네요. 자, 더 이상 못 나누기 때문에 10의 20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이에요. 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 변이 20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몇 개가 들어갈까요? 5짜리가 몇 개 들어갈까요? 5짜리가 20이 되려면 4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쪽으로는 몇 개 들어갈까요? 10짜리가 20이 되려면 2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 높이로는 4가 20이 되려면 5개가 들어가요. 5층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개수를 찾으려면 이 둘을 곱하면 되잖아요. 이 세 수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4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40장의 벽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육면체 모양의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서술형을 쓰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서술형을 한번 써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4인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여러분은 이거 말로 써야 돼요. 한 변의 길이는 5와 10과 4의 공배수다. 공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여기도 정육면체네, 그죠? 정면체를 구해야 하므로 그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5와 10과 4의 최소 공배수이다.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한다. 최소 공배수는 20이므로 (2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는 20, 20,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짜리는 여기 4칸, 4개, 여기 10짜리는 2개, 여기는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림도 그려주면 좋아요. 5개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개수는, 벽돌 전체의 개수는,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 전체의 개수는, 따라서 벽돌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5 40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개보다는 몇 장이냐 그랬기 때문에 40장이라고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까지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그 올라와 있는 모의고사 중에서 5회였습니다. 이상 동영상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